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첫째 주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 평가 관련해서 이제 15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 위주, 액티 포인트 위주로 많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행범 체포 관련인데요. 여러분 현행범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경우와 같이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현행범은 쉽게 표현하면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 강도하고 있는 사람, 강간범, 현장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사람을 영장 없이 누구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범죄의 명백,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인이라는 게 확실되기 때문에 명백성으로 인해 체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행범은 인권 침해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범은 체포 요건이 있는데 현재 범죄 실행 중인 자, 그 다음에 범죄 실행 바로 직후인 자, 누가 봐도 범인이 명확하죠. 누가 봐도 그 범인임이 명확하다, 명백하다. 또한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범행 후의 경과, 범인의 거동, 휴대품이라든지 범죄의 형태, 태양이라는 모양이죠. 결과, 범죄의 경중, 가볍고 무겁고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합리적 판단에서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행범에 준한다. 현행범에 준한다는 것은 현행범과 같게 처리한다는 거죠. 범인으로 호칭되고 있는 사람, 누구야? 범인 잡아라 하는 사람 호칭. 또 신체나 옷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누구임에 물음에 도망.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야 하니까 바로 도망가죠. 그죠? 그 다음에 작물. 사건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물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칼, 망치 등 흉기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현행범이란 범인으로 호칭, 신체 또는 의복류의 현저한 증적, 누구임에 물음에 도망하려는 자, 작물이나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호신도장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신도장, 호칭, 신체 증적, 도망, 작물, 흉기 물건 소지자. 그래서 호신도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 한번 볼게요.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경우 40분 정도가 지나, 우리나라 판례는 30분 안쪽을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30분 안쪽. 30분이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현행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 지시를 요구하면서 나를 잡아가려면 구속영장을 갖고 와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에 서무실에 앉아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40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 장소가 교장실이 아닌 40분 정도 지났고 사무실에 있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또 하나 판례는 학교 앞길.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학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여기가 운동장이 있고 여기가 정문이 있죠. 정문. 이 앞길 그죠? 학교를 끼고 있는 뭐 이렇게 길이 있죠. 그죠? 학교 앞길. 학교 앞길에서 자 운동장에서 싸우다가 바로 나올 수 있죠. 학교 앞길에 싸움을 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바로 학교 앞이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의 운동장인 경우. 자, 운동장이나 앞길이나 거의 똑같죠. 시간은 10분. 그러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분이 지난 40분 안 된다. 10분 된다. 그죠? 시간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40분 지나고 장소 바뀐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죠. 경미한 범죄는 많이 나오죠. 긴급체포에 나왔죠. 현행범 체포도 가액 50만 원 이하. 가액이란 건 최고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금액.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즉 집이 어디 산지 모를 때는 50만 원 이하짜리인데 풀어주면 집을 어딘지 몰라요. 아무 데나 가버리면 못 잡아. 처벌이 안 되죠.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체포할 수 있다. 뭐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50만 원 집이 없는 경우. 뭐로? 현행범으로. 즉 거주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거주하는 집이 없는 경우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경미범죄 특징 많이 쓰죠. 우리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그죠? 여기죠? 자, 국회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함부로 체포당하면 정치가 마비되죠. 그래서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그 체포를 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온 겁니다. 국회가 개회 중일 때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함부로 체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체포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특히 국회 동의란 뭐냐면 국회 개원 중일 때, 개원 중일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주죠, 주. 국회 동의 없이는 대부분 개원으로만 하죠. 체포를 못한다. 단 현행범일 때는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음주운전하다가 도망가는 경우, 폭력사건, 상해사건, 강도, 절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현행범은. 하지만 그 외에 개원 중일 때는 반드시 현행범을 제외한 거는 뭐 한다? 동의를 얻어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현행범인 체포. 자, 범인은 누구든지 범인을 본 사람은 뭐 한다?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는 뭐 한다? 바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바로 인도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인도. 사람을 넘겨준다. 인도. 넘겨준다. 누구에게? 경찰관에게 넘겨준다. 사람을 인도한다. 해야겠죠? 타인이 현행범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 체포했다가 마음대로 넘기는 것. 불법 체포기 때문에 처벌되겠죠. 허용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의 인도를 받을 때는 왜 누가 무슨 일로 체포했고 인도했는지 체포자의 이름, 주거, 체포의 사유를 왜 체포했는지 물어보고 필요할 때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좀 같이 가시죠. 체포에 대한 인도 요청 사유를 좀 신문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문, 꼬치꼬치 캐묻다, 혐의를 추궁하다, 듣는다, 들은 거를 신뢰할 수 있는 거를 듣고 물어본다. 신문이라 신문.
그래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면 경찰관은 자, 가족들이 어, 실종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뭐한다? 지체 없이 바로 지체 없이라고 사람을 체포하면 즉시라는 말만 있었죠. 영장 청구 어, 영장을 할 때는 뭐한다? 즉시 협방할 때도 즉시 가족들 할 때도 어, 데리고 오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서면 통보한다. 현행범을 구속하고 할 때는 자 체포 다음이 뭐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체포 다음에 구속 여부. 체포했으면 구속하려면 영장 청구예요. 영장. 체포해서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하려면 영장 청구가 되겠죠.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뭐한다? 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영장을.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풀어줘야겠죠. 청구하였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자,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뭐한다? 즉시 석방해야 되겠죠. 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지위까지는 불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즉시라는 게 사람을 지휘받는 데 시간을 끌면 안 되겠죠. 즉시. 그래서 우리는 즉시 영장 청구하고 즉시 풀어주고 즉시라는 걸 많이 합니다. 드디어 체포 다음에 사람을 체포했으면 구속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구속 단계.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장기간 구인, 구인은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데리고 오고 구금, 가다 놓는 것. 구속은 뭐 한다? 구속은 사람을 구인과 구금, 가다 놓는다. 금. 사람을 금한다. 가다 놓는다. 금한다. 그래서 금, 사람을 가다 놓는다. 금지하다 할 때 금, 그죠? 사람을 가다 놓는다. 움직이지 못하게 금.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고 끌고 오고 구인하고 사람을 끌고 와서 가다 놓는다. 끌고 와서 가다 놓는다. 이게 뭐다? 구속이다. 구인. 그러면 구인은 볼게요. 인치 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끌고 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프로젝트죠. 하루 안에 바로 24시간 안에 바로 뭐 한다? 석방한다. 사람을 끌고 올 때는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죠. 구인 영장. 자, 사람을 끌고 올 때도 그냥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인, 체포, 체포 영장이나 구인 영장. 그죠? 체포라는 건 잡는 거잖아. 잡아서 온다. 그 다음에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처럼 구인도 사람도 강제로 잡아서 온다 이거예요. 체포가 비슷한 의미죠. 구금, 가다 놓는다. 피의자는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피의자죠. 피의자. 법원에 넘겼을 때 피고인이죠. 재판 전 단계, 수사 단계 이거를 구금한다. 피의자는 피고를 구금할 수 있죠. 가둬놓을 수 있죠. 교도소나 구치소에 강제로 강제로 가둬놓는다. 강제 처분을 말한다. 아직 미결, 재판을 받지 않고 가둬놓는다. 재판 받기 전에 가둬놓는다. 구류는 재판 후에 가둬놓은 거죠. 재판 받기 전에 가둬놓는다. 구속의 목적,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속시켰다. 재판 받기 전에 사람을 끌고 와서 가둬놨다. 이게 무조건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재판이 재판 결정까지는 뭐죠? 무죄 추정이죠. 무죄 추정.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가둬놨지만 이게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목적이 멀리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 해외 도주를 방지하고
또 도주하면서 인멸, 증거 인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소송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 인멸에 따른 수사와 심리를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형벌의 집행. 자, 도망을 가버리면 집행을 못하죠. 확정되면 가다놨다가 확정되면 가다놨다가 가다놨다가 판결 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 나면 계속 사람을 가둬놓기 위해서 미리 가둬놓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여기까지 구속이죠. 판결 나도 계속 구속될 수 있게끔 구속을 가둬놓는 거죠. 그죠? 구속의 유형. 방금 말한 대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과 수사기관 피의자 구속과 재판받기 전에 법원에서 구속이 있죠. 피고인 기소된 후에 구속 결정나기 전까지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를 체포해서 영장을 받아서 구속시키는 거죠. 이행하는 경우와 자, 체포해서 구속하는 경우. 체포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체포영장 갖고 하잖아요. 그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처음부터 체포영장에 따라서 가지고 오고 법원에서 법정 구속될 수 있죠. 법정 구속.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 안 한다. 그러니까 구속은 언제든지 법원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 피의자 구속은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구속을 하는 겁니다. 구속. 피고인 구속. 하나만 더 할게요. 피의자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후 구속입니다. 체포 후 구속. 구인 후 구속. 자, 피고인 구속. 소를 제기받은 수서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체포를 거쳐야 한다 하는 체포 전치주의는 없다. 우리가 현행범 체포,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 다음에 긴급 체포 위한 긴급 체포가 있죠. 지금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가 있는데 이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뭐 한다? 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되고 안 되면 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안 되면 바로 석방이에요. 석방. 근데 이 체포했지만 바로 법정에서 체포 안 된 사람을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내려보내서 구속영장을 바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도 구속영장 떨어지면 바로 구속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체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구속을 바로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교수님, 체포에서 대부분 영장을 치는데 체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이래서 억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에는 끌고 오잖아요. 구인구금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구속영장에는 구인구금이 포함돼요. 그래서 구인한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치나 바로 구속영장에서 끌고 와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더 구속시킬 건지 풀어줄지 그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체포를 거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구속의 사유 요건은 일정한 집이 없는 경우에 도망 다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있다겠죠.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되겠죠. 도망을 가버리거나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을 합니다. 경미범죄는 뭐 한다겠죠. 50만 원 최고의 50만 원인데 집이 없으면
거주하는 집이 없다면 뭐한다? 구속을 시킬 수 있다. 구속은 멀지 않다. 보시면 돼요. 멀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구속을 할 때, 심사 시해할 때 구속 사유를 고려할 때는 뭐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자, 범죄가 중대하다. 이대로 두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해를 가할 수가 있다. 자, 위해, 위험, 중대. 자, 중대하고 보복, 재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피의자 사전 구속, 사전 구속 영장인데 사전에 바로 체포가 안 된 사람을 영장을 갖고 갑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죠. 그 다음에 영장을 검사에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합니다. 법원에. 법원에서는 구인, 자, 구속영장에는 뭐가 포함된다? 구인 끌고 와라 해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자 하고 구인 끌고 오게끔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영장 실질 심사를 물어본다. 당신 이런 일을 했냐? 도망을 갈 거냐? 증거인멸할 우리가 있냐 없냐? 물어봅니다. 말 잘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런 놈은 죽어도 싸야 됩니다. 나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바로 구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거 실수로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큰 거 아닐 경우에는 구속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자, 영장을 발부합니다. 도망에 우리가 있다.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영장 제시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피의 사실을 고지하고 영장 집행원부에 기재하고 가족들에게는 바로 구속됐음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24시간. 구속 통지는 무조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전 체포가 안 된 사람을 구속할 때 바로 영장을 받아서 가서 잡아온다. 즉 구속영장에는 구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끌고 와서 더 할 건지 말 건지는 실질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후 체포했으면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나서 영장 신청을 하죠. 검사에게. 그럼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청구합니다. 영장 청구는 48시간이죠. 영장을 청구하면 뭐 한다? 대부분 뭘 받는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사전 구속영장은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죠. 그죠? 그다음에 사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실질 심사를 거친다. 영장 발부되고 집행하고 고지하고 구속된다. 구속되면 통지한다. 하나 차이죠. 그죠? 힘도 많이 나갔죠?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